안녕하세요. 닥터 호흡 김호빈 원장입니다.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. 몸에서 제일 얇은 피부가 눈 주변이거든요. 이 눈 주변 아랫꺼풀 하안검 부위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더 얇아지고 더 처지게 되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,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안검 수술이고요. 눈 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룩해집니다. 불룩해지는 원인은 대부분은 지방량이 늘진 않아요. 노화가 진행되면서. 하지만 그 겉에가 약해지면서 점점 불룩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, 또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더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더 꺼지고 눈물 보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노란색 부분, 이 부분이 눈 안구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거든요. 이 겉에 피부라든가 근육, 그리고 싸고 있는 캡슐, 약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튀어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. 지방이 점점 튀어나오게 되면서 불룩함 또는 꺼짐을 해결해 주는 게 하안검 수술이고요. 그래서 수술 원리를 설명드리면, 속눈썹 밑에 눈 아래 눈꺼풀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, 많이 불룩하신 분들은 이 노란 지방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. 불룩함이라든가 꺼짐을 지방 방향 재배치를 해주거든요.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커진 피부나 근육을 올려주는 게 하안검 수술이고요. 하안검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,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나이가 들면서 불룩해지고 꺼지고 또 처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,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안검 수술이고요. 피부가 워낙 얇은 부위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겉에 절개가 들어가긴 하는데, 봉합을 잘 해주고 수술을 밸런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은 흉터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흉터 걱정 많이 하기는 하시거든요. 하지만 흉터가 그리 생기지 않는 부위고요. 그리고 또 하안검 수술할 때 걱정하시는 게 눈이 뒤집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피부랑 근육 그리고 지방 밸런스를 맞춰서 적절하게 당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고, 또 이런 부자항 같은 것이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피부 봉합을 할 때는 제일 얇은 실을 쓸수록 수술 자국이나 실자국이 남지 않게 되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0.03mm 가장 가는 실을 사용하고, 이 실은 보통은 이제 각막 수술하거나 아기들 심장 수술할 때 사용하는 실이고요. 이렇게 해서 겉에 피부 흉터가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보통은 한 0.07mm 정도 두께의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 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. 안쪽에 근육을 당겨주고, 그리고 또 지방 재배치 같은 걸 할 때 저 지방의 방향을 바꾸면서 고정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, 또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을 다시 닫아주는 데도 여러 목적으로 녹는 실을 사용하게 돼서, 안쪽에 있는 녹는 실을 써서 봉합, 고정을 또 안쪽에서도 하게 됩니다. 눌러서 안구를 누르는 거거든요. 불룩해지는 거 보이시죠? 불룩해지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. 보통 원인이 지방이라고 했죠. 얼마나 불룩한지. 저 눈 뜨시고 위에 보기 해서 얼마나 불룩해지는지 확인을 하고, 일단은 핀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, 핀치 테스트는 눈 꼬리 쪽 당겨서 따라오는지 봐야 되는데, 따라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. 핀치 테스트를 해서 하안검 힘이 약하거나 눈 밑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눈 머리 이렇게 따라와요. 이렇게 눈을 내려서, 눈꺼풀을 내려서 자를 이용해서 눈꺼풀에서 안구까지 길이를 재게 되거든요. 이 거리가 6mm 이상이 되면은 저 안검외발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에 힘이 약해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줘야 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냅백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. 스냅백 테스트는 눈을 이렇게 뒤집었다가 얼마나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는지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아가죠. 이렇게 바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고, 어떤 분들은 뒤집었을 때 그냥 안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사실 하안검 수술을 되도록이면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수술하게 되면 뒤집어질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, 뒤집고 나서 올라가는 데 한 2-3초 정도 걸리면은 그레이드 1, 4-5초 정도 걸리면은 그레이드 2, 5초 이상 걸리면은 그레이드 3, 안 돌아가게 되면 그레이드 4.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뒤집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, 이런 경우에는 저 하안검 수술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,
아니면은 수술을 하면서 요 외양각 쪽, 밖에 쪽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뼈, 바깥 안압뼈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수술을 해줘야 돼요. 보시고 따라오시고 위에 한번 보고 계세요. 이렇게 눈 머리 부분, 눈 머리 부분으로 이어지게 선을 그리고 눈 감아 보시고요. 수술 저 블록한 범위, 안구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할 범위 체크해주고, 블록해지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게 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고, 앉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누워서 나머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. 피부를 절개하는데 애교살에 살릴 수 있게 위쪽으로 근육이 남도록 해줘야 되고요. 성형외과 사용하는 실이 70실을 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90실. 요 바늘이 이제 각막용, 애기 심장 수술할 때 또는 각막 꼬맬 때 쓰는 바늘이고, 녹는 실, 조금 더 굵은 게 보이죠? 이렇게 피부 안쪽에 들어가서 근육층이랑 뭐 지방층 같은 거 다 노출을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안쪽에 이제 이게 근육층이고, 근육 밑으로 들어가면 또 지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방을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정리를 해서 눈이 뒤집어지지 않게 잡으면서 안쪽에 수술을 하고요. 필요한 경우에는 근육을 안압뼈에다가 걸어서 당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수술 후 경과를 설명드리면, 큰 붓기는 48시간 정도 지나면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. 다 자리 잡는 데는 뭐 3개월,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한두 달 정도만 돼도 많이 좋아지시고, 멍 같은 경우에는 다 회복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. 그리고 눈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물이나 눈곱, 눈충혈처럼 눈병 걸린 것처럼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. 요거는 2주, 길면은 4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, 안약이랑 안연고를 처방 드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크게 불편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 있어서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재출혈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가 멈췄다가 다시 나는 게 재출혈인데, 이제 피가 묻는 거는 일주일 정도 수술에 묻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, 갑자기 출혈량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너무 많이 붓는다거나 또 시야가 이상해진다거나 멍이 너무 크게 갑자기 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안쪽에서 출혈이는 재출혈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병원에 방문을 해 주셔서 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실밥은 수술 후 5일에서 7일 정도 후에 제거를 하게 되고요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워낙 얇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, 눈 주변 부위가 다른 몸에 있는 부위보다 흉터가 훨씬 안 생기고요. 그리고 이제 미세 봉합을 해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는 실을 쓴다 그랬잖아요. 머리카락보다 가는 각막이나 아기 심장 수술에 사용하는 매우 가는 실을 쓰기 때문에 이 수술 후 5일, 7일째 저 실밥 제거를 하시게 되면 저 흉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눈에 안 띄게 되고요.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1, 2개월 정도에 가장 단단하고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. 재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좋아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.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. 눈 밑에 불룩함, 꺼짐, 눈물꼬랑, 눈주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닥터호호 김호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